무주일세의 한 배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동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그를 여러 세대에게 영감을 준 진정한 어른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였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순재 선생이다. 2025년 11월 25일 한국 문화예술계의 거목 이순재 선생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모의 글을 발표했다. 지난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고인을 한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이라 칭하며 그의 작품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올라온 이 추모 메시지는 곧바로 한국 언론은 물론 인도와 각국 매체들에 의해 인용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1934년에 태어나 1956년 무대에 첫 발을 디딘 이순재 선생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연기계에 헌신해온 인물이다. 그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활동 중인 배우 중 최고령으로 알려져 있었다. 2020년대까지도 영화와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했던 그는 2024년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건강 문제로 취소해야 했다. 한국 사회는 최근 대중문화 속 어른 세대의 역할과 원로 예술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가의 지원 방식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왔다. 이러한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긴 추모사를 발표하고 마치 제자가 스승을 대하는 듯한 어조로로 글을 쓴 것은 대중들에게 이것이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닌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임을 느끼게 했다. 7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이순재 선생은 무대와 영화, 텔레비전과 예능,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까지 넘나들며 활약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연기력뿐만 아니라 인성면에서도 스승이자 롤모델로 여겨졌다. 대통령이 말한 진정한 어른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다. 그의 영이 인생은 1950년대 서울대학교 철학과 재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업을 이어가던 중 연극에 매료된 그는 대학 극회에서 활동하며 무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당시만 해도 배우라는 직업이 지금처럼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고 가족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굽히지 않았고 1956년 정식으로 무대에 서면서 긴 여정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며 기본기를 다졌다. 1960년대 들어 영화계로 눈을 돌린 그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이순재 선생은 그 중심에서 한국 영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일조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그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산증인이 되었다. 군부 독재 시대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작품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담아냈다. 그의 영희는 화려하거나 과장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은 젊은 세대에게 그를 친근한 존재로 만들어주었다. 엄격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할아버지 캐릭터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작품은 단순한 가족 시트콤을 넘어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이순재 선생의 연기는 그 중심축 역할을 했다. 젊은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선후배 간의 화합을 몸소 보여준 그의 모습은 촬영장 밖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낳았다.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에서는 고령의 대통령 역을 맡아 위험 있으면서도 서민적인 모습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이제 실제 대통령이 그를 추모하고 있다는 점이 묘한 울림을 준다. 이 작품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인간미는 많은 이들에게 정치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 외에도 후기 영화 만추는 노년의 사랑 이야기를 다뤄 나무주연상을 안겨주었고 낮은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에서 잘 다루지 않던 노년의 로맨스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는 국민 할아버지로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원로 배우들에 대한 애정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 예능을 넘어 원로 배우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우정, 그리고 여전히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순재 선생은 이 프로그램에서도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후배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고, 시청자들은 그의 리더십과 배려심에 감동했다. 대통령은 추모글 해서 이순재 선생의 연기, 철학과 일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선배로서의 인격이 수많은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예우 차원을 넘어 한 예술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에도 이순재 선생은 쉬지 않고 활동했다. 2022년 어게인 마이 라이프, 2023년 가족끼리 왜 이래, 2024년께는 훌륭하다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은퇴하지 않고 생애의 마지막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4년에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로 무대 복귀를 준비했으나 건강 문제로 물러나야 했고, 당시 언론은 이를 기계 넘치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 기대했었다. 최근 작품들에서 그는 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 노련한 사업가 또는 스승 같은 인물을 연기했다. 이는 대통령과 대중이 언급한 길을 인도하는 어른의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한다. 머니플라워에서 재벌 총수 역할이나 리가라이에서 리더 역할을 맡으며 부드러운 권위와 심리적 깊이를 보여주었다. 그의 연기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젊은 배우들은 그와 함께하는 장면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입을 모았다. 함께 작업했던 한 중견 배우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순재 선생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선생님은 항상 대본을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고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셨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열정이 식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다. 또 다른 젊은 배우는 선생님과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인생 수업이었다며 연기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라고 회상했다. 한국과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을 두 가지 층위로 강조했다. 하나는 연기 전설, 이순재 선생의 타계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감정, 어린 반응이었다. 대통령은 그를 문화예술계의 큰 별이라 부르며 그의 작품과 메시지가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긴 추모사를 제자처럼 쓴 것을 보기 드물다고 반응했다. 국가 원수가 공개적으로 원로 예술인을 예우하는 것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순재 선생의 위상에 걸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네티즌은 대통령의 추모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고 했다. 단순히 형식적인 조의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글이었고, 이순재 선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동의 슬픔을 이미지 점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아름다운 추모사 이후에 실제로 고령 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복지, 의료 지원이 개선될 것인지 묻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예술과 정치, 그리고 어른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는 작은 논쟁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계기로 원로 예술인 지원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다. 많은 배우와 감독, 젊은 아이돌들, 특히 이순재 선생과 함께 작업했거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들은 추억을 공유하며 그가 항상 촬영장에 일찍 도착했고 대본을 완벽하게 외웠으며 규율을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살았던 방식은 연기는 인간 삶의 동반자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했고, 대통령도 추모글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한 유명 감독은 SNS를 통해 이순재 선생과의 작업을 회상하며 선생님은 연기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고 말했다.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셨고 젊은 스태프들에게도 언제나 존중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했다. 그는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연기자는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배우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연기의 일부라는 것이었다며 그 말씀이 평생 가슴에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추모글은 신속하게 연합뉴스와 네이트를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들에 인용되며 2025년 11월 25일의 주요 뉴스로 자리 잡았다. 이순재라는 이름과 이재명 추모글은 각종 뉴스 포털에서 많이 검색된 키워드로 올라가며 단순히 드라마 팬층을 넘어선 관심을 증명했다. 주요 방송사들은 속보를 내보냈고 저녁 뉴스에서는 이순재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특집 코너를 마련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향수에 젖은 이들은 하이킥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과 가족과 함께 보던 이순재 선생의 영화를 떠올렸다. 대통령의 표현에 감동한 이들은 큰 별 진정한 어른 후배들의 모범이라는 단어 선택을 칭찬했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이들은 원로예술인 지원기금 박물관 또는 이순재 선생의 이름을 딴 상의 제정을 희망했다. 국제적으로도 영어와 힌디어 동남아시아 언어로 된 한류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이 일제히 기사를 내보냈고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그의 국경을 넘는 영향력을 강조했다. 많은 국제 팬들은 그를 한국의 할아버지라 부르며 작품들을 다시 보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의 한 영화 평론가는 이순재 선생의 연기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애를 전달했다며 아시아 영화계가 거장을 이뤘다고 애도했다. 이번 추모 사건의 강점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났다. 이미지 차원에서 대통령은 대중문화와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예술인의 기여를 제대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용 측면에서 이 글은 단순한 부고가 아니라 예술의 가치와 이순재 선생 같은 거장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필요했다는 작은 선언문이기도 했다. 문화평론가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 사회가 예술과 예술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해석했다. 과거에는 배우라는 직업이 천대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 원수가 직접 나서서 한 배우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문화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순재 선생의 경력과 유산에 미치는 의미는 크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살아있는 유산이었으며 타계 후에는 정신적 유산으로 다 남게 되었다. 이는 회고전과 추모영화 주간, 텔레비전 특집 프로그램의 발판이 될 것이다. 많은 팬들은 이순재 선생의 이름을 딴 상이나 장학금 또는 전시 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더 넓게 보면 한국 연예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령 배우에 대한 대우 젊은 관객들이 원로 세대 배우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오늘날 드라마와 영화의 토대를 쌓은 이들의 이야기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한 연기 학원 원장은 이순재 선생의 삶을 교재로 삼아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우의 자세에 대해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1956년 무대에 오른 철학과 학생에서 국민문화 아이콘에 이르기까지 이순재 선생은 70년 넘게 무대와 영화, 텔레비전에 쉼없이 헌신한 삶을 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문화예술계의 큰 별이자 여러 세대에게 영감을 준 어른이라 부른 것은 한국 문화사에서 그의 전설적 위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이순재 선생의 작품들은 계속해서 재방송되고 새로운 세대 관객들에게 소개되며 연기와 인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남을 것이다. 방송국들은 이순재 선생을 기억하는 특집 시리즈를 제작할 것이고 예술학교와 연기, 아카데미들은 그의 삶의 이야기를 강의에 포함시킬 것이다. 팬들과 예술계 종사자들은 그의 이름을 딴 상이나 기금을 만들어 고령 배우들을 지원하자는 제안에 힘을 모으고 있다.